지금의 온난화는 전쟁이 발발한 수준의 타격을 경제에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주목받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경제학자 에이드리언 빌랄 등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다룬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GDP가 12%씩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눈으로 영화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볼까요? 최근에 삶이 굉장히 좀 힘들어져가지고 왜 그런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잠깐만요. 네. 누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 박창영 기자가. 네. 왜요? 누가 괴롭혔어요? 여기 이름 딱 써봐봐요. 운전을 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네. 뭐 창문에 막 러브버그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요즘에 일단 그 동네마다 난리라는. 그렇죠. 정신 건강이 너무 피폐해졌고요. 그 차를 몰고 마트에 갔는데 네. 사과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하나를 보고 이제 한참 고민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지고 이제 다시 차에 타느라고 가는데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와. 두통이 지끈지끈하고 네.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우리 박창영 기자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화가 많아졌네. 화가 많아졌어요. 자, 비 내리는 소리를 생각해 봅니다. 네네. 시작해 볼까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사실은 한 가지,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준비한 영화는 바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입니다. 야, 이 기가 막히게 이 인연이 없을 것 같은 것들을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가느다란 인연의 끈 오늘도 이어봅니다. 자, 지구 온난화에 괴로워했다. 근데 설국열차는 사방이 추워서 설국열차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 앞부분에 너무 후루룩 지나가 버려서 좀 지나쳐버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 안에서 발생한 지구 냉각화는 사실 극심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게 지구의 각국 정상들이 그 지구가 너무 뜨거우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냉각제를 인위적으로 투하했다가 부작용이 나면서 지구가 순식간에 냉각화돼 버린 것입니다. 너무 얼렸구나. 네네. 급속 냉동.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국열차를 통해 지구 온난화 시대의 경제 현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시대의 경제 현상이라 일단 밥상 물가 오르는 건 뭐 너무 체감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해볼까요? 설국열차에서는 꼬리칸과 머리칸의 계급 갈등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극빈자는 꼬리칸에 좀 더 살만한 사람은 보다 앞쪽 칸에, 부유층은 머리칸에 산다는 설정인데요. 그렇다면 꼬리칸에 탄 사람들은 언제부터 가난해졌을까요? 아마 이 설국열차에 올라타기 전부터 가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구 냉각화가 아닌 온난화 시대에 이미 가난해진 상태에서 설국열차에 무임승차한 것입니다. 실제 다수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시고요. 아울러 설국열차에서는 먹을 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등장인물 간의 주요 갈등이 됩니다. 실제 우리는 기후변화 때문에 먹거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과일과 코코아, 커피 등 모든 먹거리의 가격이 오르면서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플레이션이 바꿔놓은 우리의 소비 풍경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너무나 설레이는 그 순간 하나, 둘, 셋 영화 속으로 쏙!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극심해진 미래 지구, 전 세계 79개국 정상들은 CW7을 살포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CW는 콜드 웨더의 줄임말인데요. 펄펄 끓는 지구에 냉각제인 CW7을 뿌리면 온도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모든 급진적인 정책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죠. CW7이 부작용을 일으키며 지구엔 빙하기가 찾아오고 지상의 모든 것이 얼어붙어버립니다. 다만 CW7을 살포하기 전 궤도를 돌던 한 대의 열차만이 얼지 않고 궤도를 계속 도는데요. 완전한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춘 채 1년 동안 지구를 횡단할 목표로 만들어진 열차입니다. 하지만 빙하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설국열차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궤도를 계속 돌게 됩니다. 이게 약간 노아의 방주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기차 안에 얼마나 탈 수 있을까 싶은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애초에 많은 사람들이 타기도 했지만 기차가 출발하고 난 뒤에 무임승차한 인원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때 무임승차한 인원들이 꼬리칸에 수용된 것이고요. 원래 설국열차 안에선 앞칸의 승객들을 위해 중간칸 인원들이 서비스직에 봉사했는데요.
중간 칸에 인원이 더 필요할 때마다 이제는 꼬리 칸에서 뽑게 됐죠. 그러나 이 채용 방식이 좀 강제적입니다. 이를테면 앞칸을 위한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자를 모집할 때 교향악단 출신 노부부가 지원했지만 군인들은 할아버지만 차출해서 부부를 생이별하게 만듭니다. 인원을 선발할 때마다 이상 가족이 생기니 꼬리칸에서 어떤 불만이 생겨나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일단 화력이 차이가 나니까 당장은 뭘 못해도 네. 이 분노가 쌓이면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17년 동안이나 억눌렸던 사람들의 분노는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 커티스를 중심으로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반대로 지배층은 17년 동안이나 꼬리칸을 억누르느라 무력을 많이 상실해 이들의 초반 기세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앞쪽 칸으로 갈수록 꼬리칸의 지도자 커티스는 일종의 무력감을 느끼는데요. 그건 이 불평등한 세계를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하느라 지배층이 저질러둔 만행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꼬리칸에 공급되던 심량의 단백질 블록은 생존력이 아주 높은 해충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 번도 공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구역질을 느끼죠. 과연 세상의 민낯을 보게 된 꼬리칸의 혁명군은 세상을 좋게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게 봉준호 감독의 첫 영어 영화. 네네. 그렇게 대사를 영어로 치는.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좀 있기도 하고 세계적인 배우가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설국열차는 본 감독의 영미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작품인데요. 과거에도 영화광들이 작품을 찾아보긴 했지만 자막을 향한 거부감이 그 영미권은 좀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선 영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영어로 만들어진 설국열차는 글로벌 티켓 수입이 뭐 아주 많이 높지는 않지만 비평적으로 굉장히 호평받았습니다. 좋은 평가 받았다는 거죠. 이로부터 몇 년 뒤 본 감독이 옥자로 넷플릭스에서 500억 원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엔 설국열차가 좋은 평가를 받은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배우진도 화려하고요.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로 잘 알려진 크리스 에반스, 천의 얼굴을 지닌 배우 틸다 스윈튼. 틸다 언니, 그렇죠. 저의 최애 배우. 네, 네. 여기서 진짜 아주 그 충격적인 어떤 그 변신을 하는데요. 또 그리고 빌리 엘리어트로 유명한 제이미 벨 등 글로벌 톱스타뿐 아니라 송강호, 고화성 등 쟁쟁한 한국 영화 스타가 출연했습니다. 아니, 틸다 스윈튼 배우가 그 얼굴이라는 게 믿어지지도 않지만 네네. 그 입에 그 장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장치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한 군데밖에 없대요. 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만든 못생겨 보이는 장치라고 합니다. 어쩐지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영화 초반에 각국 정부가 냉각제를 경쟁적으로 쏘다가 지구가 너무 급속 냉동이 됐다. 네네. 근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와, 냉각제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솔직히. 최근에 지구 온도 상승을 글로벌 워밍 대신에 글로벌 보일링으로 표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가 온난화하는 것을 넘어 펄펄 끓고 있다는 것인데요. 펄펄 끓는 지구에 수십 년 동안 시달리다 보면 냉각제를 쏴야겠다는 그런 상상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습니다. 글로벌 보일링이 어느 수준인지 해외 소식을 먼저 보시면요. 먼저 중국에서는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표 온도가 70도를 넘었습니다. 70도요? 예, 이 70도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만약에 맨발로 땅을 딛게 되면은 화상을 입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 기상국은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지 말라고 조언했는데요. 아무래도 키가 작으면 지표면에서 어떤 그런 열기를 느끼게 될 위험이 더 그렇죠. 크니까요. 그리고 또 한 중국 네티즌은 헤어드라이어 20대가 얼굴에 열풍을 쏘는 기분이라고 오. 최근에 더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나 집게뽕. 제가 이번 주에 공기에서 느낀 느낌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부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기후제까지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제요? 네. 와, 심각하구나. 네네. 이 밖에 인도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52.9도에 달하면서 학생들이 기절하고 휴교하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밤에는 더위를 못 이겨서 차도 옆에 자는 사람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튀르키예, 그리스, 미국 등 지구촌 곳곳이 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교 메카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사상자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너무 더워서.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난말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라고 노래하던 황조가를 기억하시죠? 갑자기?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은 이처럼 인간에게 아름다운 시상을 남겼는데요. 온난화로 인해 출몰 빈도가 급증한 이 곤충들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암수가 함께 붙어 때로 날아다니는 러브버그가 곳곳에 출몰하며 시민들이 불편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러브버그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러브버그가 눈에 자주 띄는 건 어떤 온난화의 지표로 해석되곤 합니다. 아, 좀 징그러운데 이름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좀 다른 네이밍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러브버그 출몰로 인한 민원은 재작년 4,000건에서 작년 5,600건으로 30% 상당 늘었고요. 올해는 6월 초에 발견되면서 작년보다 2주 일찍 출몰해 더욱 많은 불편이 접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러브버그는 뭐 딱히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게 없대요. 그리고 또 꽃의 수분을 돕고 진드기 박멸과 환경 정화에 도움을 주는 익충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얘기하고 스스로 위안이 좀 돼요? 뭐 어때요? 차에 많이 붙어있지만 좋은 벌레야. 그나마 네. 그나마 그래요. 근데 이 온난화가 피해를 주는 게 뭐 경제 전반에 거의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같죠. 네, 지금의 온난화는 전쟁이 발발한 수준의 타격을 경제에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주목받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경제학자 에이드리언 빌랄 등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다룬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GDP가 12%씩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2100년까지 만약 지구 온도가 3도 오른다면 전 세계의 생산 자원 소비가 50% 넘게 급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 50년간 지구 온난화를 겪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평균 구매력이 지금보다 37% 높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내놨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박정현 기자도 사과를 좀 더 샀을 텐데. 그렇죠. 영화에서 해충으로 단백질 바를 만들어 먹는 거, 아, 이게 좀 사실 끔찍하거든요. 그렇죠. 느낌이 좋진 않은데 이거는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날씨가 너무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먹을 것이 부족해집니다. 매드맥스에서도 사막으로 변해버린 지구에서 주인공 맥스가 생도마뱀을 우적우적 씹어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존재인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식용 곤충 시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은 어떤 이런 기후 그 변화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일례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메디큘러스 리서치는 전 세계 식용 곤충 시장 규모가 올해부터 연평균 성장률 28%를 기록하며 2033년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저는 이 성장률을 볼 때 모수가 작으면 성장률이 막 100%에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인 숫자를 보는데 203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뒤에 24조니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곤충을 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기를 먹는 것에 비해서 어떤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에서도 정치적 올바름을 어떤 추구하는 피시한 요즘에 소비. 그 소비자들을 좀 소비자들에게 네. 어필한 부분도 좀 있을 것 전 같고요. 그냥 고기 먹으면 안 될까요? 네. 일단 곤충은 소나 돼지와 비교하면 거의 지구 온난화 유발 가능성이 없다시피 한 환경에서 사육이 가능합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식용 곤충이 배출하는 탄소는 소의 30분의 1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생산 비용도 낮고 토지와 수자원 사용도 적게 합니다.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요. 단백질과 섬유질 등 필수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인 FAO는 식용곤충을 작은 가축으로 언급하며 미래 식량 자원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벌레를 먹는다는 것에 거부감만 이겨낼 수 있다면은 이걸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는 뭐 랍스터 맛과 비슷하다, 뭐 새우 맛과 비슷하다, 뭐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밸런스 게임. 우리 박장현 기자는 싸고 맛있는 곤충이 있으면 소하고 곤충 중에 어떤 거다? 소죠. 아, 싸고 맛있는 곤충, 랍스터 맛이 나는. 아, 그래도 소. 네, 그 네. 비주얼을 아직 조금. 네. 그래요. 우리한테 알려주긴 하고 자기는 소 먹는다고. 근데 실제로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기후가 바뀔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 이런 얘기는 연구 보고서로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네네. 올해 사과 가격이 한 알에 5,000원을 넘나들면서 많은 분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1년 만에 2배가량 오른 것인데요. 사실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수준이지만 향후에 먹거리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설국열차에서처럼 곤충이나 식물로 단백질바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과값이 오른 것도 결국
결국은 사과 재배지, 재배 면적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네네. 일단 왜 사과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지 보시면요. 사과는 혼행성 작물로 분류됩니다. 찬데 그렇죠. 좋아하는구나. 찬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사과가 충분히 시원하다고 느낄 만한 지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유, 사과도 더위 타네. 그렇죠. 이 때문에 재배 면적이 한반도 위로 올라갈 뿐 아니라 점차 좁아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2070년에 대한민국에서 사과 재배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밖에 아프리카,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서 코코아, 커피, 오렌지 주스, 농축액 등 먹거리 전반의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코아하고 커피가 코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이제 강원도에서 키우는 게 제일 적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사과는 네. 강원도 사과래요. 이거 약간 좀 어색한데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강원도 감자래요. 이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제 강원도에서도 못 먹을 만한 상황이 2070년에는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아, 것이죠. 저는 이런 기후 반대입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가 경제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 영화가 보여주는 한 단면이잖아요. 네네. 설국열차의 설정을 보시면 애초 지구온난화 시대에 소득이 적었던 빈민층이 설국열차 꼬리칸에 무임승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구 냉각화가 시작되면서 열차 안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하긴 했지만 사실 그 앞인 온난화 시대에도 부의 양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지구온난화는 빈부격차를 더욱 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세계 3대 학술지인 네이처는 최근 기후상승이 경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남아프리카에서 온도와 불평등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즉 너무 추운 곳에서는 불평등이 컸다가 적당한 온도에서는 불평등이 최소화됐고 연평균 기온이 15에서 17도 사이를 넘어서 버리게 되면 불평등 격차가 급격히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업 가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뜨거운 날씨에 작물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직격탄을 맞는 것이죠. 유통업계도 이렇게 되면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죠. 유통업계는 최근에 기후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곡소리를 내는 와중에도 매출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조금 이상한 현상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비량이 줄어든 그 폭보다 인플레이션 폭이 더 커버렸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된 건데요. 그런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를 두고 대형마트들의 대책은 몇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과일을 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강하게 키운다. 그렇죠. 너희들이 더 강해져야 돼. 뭐 이렇게 과일을 강하게 키우는 것이죠. 사과, 더위 견뎌. 그렇죠. 일례로 한 마트는 폭염과 폭우에도 쉽게 과육이 무르지 않는 씨 적은 수박의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또 다른 마트는 기나긴 장마철에도 당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딱딱한 복숭아 품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폐기하기도 했던 못난이 과일 중 어떤 쓸만한 과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야, 지구 온난화가 이제 과일들한테 웨이트까지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몸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영화는 재밌습니까? 예, 어떤 설국열차가 정치 사회적으로 너무 무거운 내용을 담은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단순하게 보면 도장 깨기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꼬릭한 사람들이 한 칸씩 앞으로 나가면서 앞에는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또 어떤 적들을 만나서 싸우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액션물의 재미를 느끼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